오늘은 통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통관이라는 건 좀 쉽게 말해서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걸 통관이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크게 봐서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쉽게 혐의하면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어떤 통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반송 통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선을 통과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잠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 관세는요,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제주도가 있고 울릉도가 있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12해리로 오다가 이렇게 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12해리까지가 대륙봉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상도는 우리가 최대 우리가 EEZ라고 해서 경제적 우리가 배 타고 이래서 약 우리가 200해리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관세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육지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모양이 아니고요. 바다에는 이렇게 선을 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2해리 요 선에서, 여기는 이제 베타적인 200해리죠. 요 선을 우리가 관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인 관세선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수입이고요. 이 통해서 나가면은 수출입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수출 수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송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계약 물품하고 잘못된 거죠. 계약 물품이 아닌 물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반품시킨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 관세법에서는 그걸 반품이 아니라 반송을 한다 그러죠. 이것도 이미 반송을 하는 경우에 반송이란 건, 자, 우리가 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거는 통관을 하지 않은 상태, 원 상태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 관세선을 통해서 수출하면 수출 통관이고요. 그죠? 들어오면 수입 통관이고요. 반생 통관인데 통상적으로 요건 이런 개념이고, 통상 우리는 뭡니까? 세관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지 주소지 관을 하는 세관을 통해서 수출 통관합니까? 수입 통관합니까? 반송 통관합니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가십니다. 관세선을 통과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거는 약간의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통상 어떤 게 있다고?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방송 통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통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관세법상의 수출의 개념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대외무역법이라는 법규가 있죠. 대외무역법. 대무역법상 수출입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대무역법과 그 다음에 관세법 전에 뭐 했었어요? 외국항 거래법 있죠. 그죠? 외국항. 요거는 내비를 두고요. 요 대무역법하고 관세법 상에서 수출 개념이 좀 달라지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출 수입을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물건을 팔기로 내가 셀러고 바이어예요. 그럼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우린 대외무역법에 관한, 자, 우리 구분하겠어요. 조금 우리가 교재는 없지만 한번 참조하는 겁니다. 수출은, 대무역법상 수출은 뭐냐, 또 수입은 뭐냐 하는 개념을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내가 수출 계약을 했어요. 셀러가 한국이 일본 회사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돈은 나중에 물건 주겠죠. 물건을 주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안 가고 바이어의 한국 지사죠. 이게 B1이라고 할게요. 이 사람에게 물건 주세요 했습니다. 이렇게 물품이 갑니다. 자, 다시 말해 수출지 국내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돈은 어떻게 돼? 돈은 요렇게 옵니다. 다시 말해서 대금은 요렇게 세 번째 길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셀러가 한국 사람이고 바이가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대금도 일본에서 엔화를 받았습니다. 엔화를. 그래서 그 경우에 이거는 수출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따질 때 우리나라 대무부상에서는 다시 말해서 물품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물품이 이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출은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거고요.
수입은요, 국외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했느냐, 다시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을 했느냐, 안 했죠? 국내 안에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우리 수입자의 지사 역할이, 지사지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한국 안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수출이 하느냐, 대무상 수출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상에서는 수출은 국내에서 국외로 물품이 이동을 했을 경우에 그때 수출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수출은 수입법, 대무법상에서 수입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일본하고 한국 회사하고 내가 셀러고 바이라고 그랬죠. 요 둘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죠? 여기 이제 바이입니다. 여기 셀러입니다. 일본에서 팔았어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주고 어디 준다고요? 여기 일본에 있는 지사, 다시 말해 어떤 지사요? 한국의 바이에, 그죠? 이 사람의 일본 지사입니다. 여기에 물건을 건네줬어요.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어가 한국 사람이고, 셀러 일본 사람이 둘이 계약해서 대금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A나라로 보내줬다 칩시다. 그러면 무이익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대무부상에서는 어떻게 돼? 물건이 어디로 됩니까?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국내로 이동이 안 했죠. 해외에서. 다시 말해서 국외에서 국내로 이동이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국외 그대로 있잖아요. 이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대무부상의 법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냐니까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는 대무불시 이동이라고 했죠. 이동. 잘 보시면요. 이동이랬습니다. 외국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거죠. 이게 수출 수입이었죠. 근데 관세법 수출은 잘 모르겠지만 내국 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이동이란 말을 안 쓰고 반출이라고 그랬어요. 나간다는 거죠. 출자. 이 출자를 썼죠. 자, 그 다음 수입은 어찌 됩니까? 이제는 수입은 뭐죠? 지금처럼 이제는 내국 물품이 외국 물품이죠. 외국 물품이죠. 이 외국 물품을 그죠? 외국 물품을 우리가 수출하는 거죠. 외국 물품을. 자, 그래서 이 외국 물품을 우리가 보시니까 외국 물품을 다시 말해서 요거 있죠. 외국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거죠. 국내로 반입하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국내로 반입한다는 것이, 자, 우리가 국내로 이동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내로 반입하는 거고, 국내에 들어오는 게 이제 입이죠. 그러면 반입이죠. 이렇게 반입한다. 그럼 반출이고, 나가면은 수출이고, 들어오면 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리 국내로 들어오면은 반입을 하면은 수입이고, 국외로 반출을 하면은 수출이다 이렇게 불렀죠. 이제 반출 반입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뭐가 됐죠? 이동이란 말을 안 썼죠. 근데 재밌게도 내국 물품을 반출하고요, 외국 물품을 반입합니다. 자, 요거 우리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다음 반성은 뭐냐? 외국 물품을 수입 통화를 하지 않은 상태. 수입 통은 안 해서 아직 계속 외국 물품이에요. 요거는 조금 뒤에서 다룰게요. 그럴 때 이 외국 물품을 내가 외국 물품 상태 그대로. 그 말은 통관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 안 가져왔다는 거죠. 안 가져온 상태에서 그대로 어디서 보세구역에서, 그죠? 보세 창고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안 맞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통관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겁니다. 나가면 반출이죠.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뭐라냐? 반송시켰다. 우리끼리 국내에서는 반품시켰다라는 거 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수입 통관을 안 한 상태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거를 수입 통관하고 다시 나가면 우리도 그걸 반송이라 소리 하는데 정확하게는 반송이 아니고 반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 통관을 한 상태에서 우리는 통송 가보니까 우리 공장에 가져왔는데 보니까 물건이 안 맞아요.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반송 통관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수입 통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세 구역에서, 보세 창고나 등등에서 바로 그냥 해외로 다시 나가는 이거를 우리가 반송이라 그러지, 실제 우리 공장이 통관해서 나가는 것은 반품 처리하는 거지 반송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세법상.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를 한번 볼게요. 내국 물품은 뭐냐? 내국 물품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거, 우리 건 거 이 말이죠. 외국 물품이 아닌 거.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가 뭐냐니까, 자, 이거죠. 국내에서 생산한 거, 우리 거 맞죠? 근데 단수 조건이 붙었어요. 수출, 신고, 수리 전에 거.
이 말은 뭐죠? 수출 신고 수리가 되면 외국물품이 되어버립니다. 수출 신고를 안 한 거 아직까지. 요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말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의 제품이에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건 당연히 우리 건데 그중에 수출 신고를 수입해버리면 안 되니까 수입 안 한 상태. 외국 상품은 우리 게 아닌데도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 거예요. 수리되기 전에는 외국 거예요.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국내 상품도 수출 신고 수리되기는 국산이고요. 수리되고는 외국 거예요. 외국 상품을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외국 상품인데 수리되면 내국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죠. 국내 상품이 수출 신고 수리되기 전에 요거 외국 상품은 수출 수리가 신고 수리가 된 거. 요게 우리 거죠. 그 다음에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이 공해에 있죠.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렇게 12L이잖아요. 그럼 중국도 12L이죠. 그럼 요 사이는 뭡니까? 공해예요. 그죠? 요런 데서 잡은 게 여기에서 만약에 잡았다. 조개를 잡았다. 중국 배가 잡았어요. 그건 메이드 인 차이나고 우리가 한국 배가 메이드 인 코리아고 일본 배가 잡았어요. 그럼 조개가 메이드 인 자펜이 된다는 거죠. 요게 지금 그 국적에 따라서 수산물이 뭐가 돼요? 그것이 우리가 원산지가 됩니다. 나중에 원산지가. 그래서 우리나라 배가 잡으면요. 우리 게 돼요. 일본 배가 잡으면 일본 게 되고. 그래서 이게 원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이 잡은 건 우리 물건이다 보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게 이게 12L이 안에 우리나라 여기를 잡으면 당연히 우리 물건인데 이런 공해상에서 여기가 뭐죠? 태평양 공해상에 잡으면요. 이거 누구 거냐 하는 거죠. 공해는 주인이 없죠. 바다가. 그럴 때 그 배가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물고기의 우리 원산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수입 신고 전에 반출성이 요 뒤에서 나오겠는데, 급하게 쓰는 원부자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입 승인을 다시면서 수입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을 우리가 승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관세를 납부하고 가져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일단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급하니까요. 반출부터 해주세요. 라고 승인 받고 나서 물건 가져가서 내가 생산해요. 그리고 나서 늦어도 10일 후에 안에 반드시 뭐가 되죠? 내가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미 가져갔으니까 수입 신고는 안 됐지만은 반출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럴 때는 내국 물품으로 봅니다. 자, 입항전 수입 신고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통관에 수출 통관만 다루던 이게 안 나왔는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가까운 지역이 있죠.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홍콩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해서 하루면 다 들어죠. 이렇게 하루면 다 들어죠. 이런 지역에서는 홍콩에서 예를 들어서 배가 아직 출항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수입 신고를 요 네 나라의 물동량을 빠르게 처리해서 출항도 안 했는데 그죠? 출항 전에 신고도 할 수 있고요. 요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가 이제 출항했어요. 아직까지 요게 대한해불 오기 전입니다. 입항하기 전에 부산에 여기에. 여기 입항 전 신고고요. 입항 후인데 입항하고 나면 정확하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세구역에 반입을 해야 되는데 보세구역 반입 전에 또 신고할 수 있고 네 번째가 반입을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신고해. 이게 정상적인 네 번째가 신고예요. 그런데 우리 가까운 지역은 출항 전 그죠? 신고, 입항 전 신고, 그리고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 전 신고.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했냐? 입항 전에 수입 신고를 한 것도 그것도 신고로 끝났으니까 내국 물품으로 간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외국 물품은 그럼 뭐냐? 외국 물품은 말 그대로 외국 물품은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가져온 물건이죠. 순수한 외국 거예요. 그죠? 물론 외국의 국적의 선박이 잡은 그런 공해상이 잡은 그런 수산물도 외국 거예요. 그런데 크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수입 신고 수리되기 전의 상태. 요 상태의 것과 내국 물품이 수입 신고된 겁니다. 자, 수입 신고 전의 상태가 뭐예요? 보세 상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수입 신고 수리 전에가 우리가 미리 조금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입을 했을 때요. 수입 화물이죠. 수입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는 창고에 들어가겠죠. 창고에. 주로 어떤 창고입니까? 이 창고를 우리가 보세 창고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아니라도 우리가 이런 보세구역 외 장치장 또 옛날에는 타소 장치장이라고 보세구역 외 장치장 외 장치장입니다. 여기 갖춰져 있어요. 근데 주로 우리 공산품은 창고에 들어가야 되겠죠.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일단 입고됩니다.
두 번째, 창고에 들어가 나서 우리가 뭡니까? 수입 신고를 하겠죠. 수입 신고를. 수입 신고해야 되죠. 세 번째 뭐냐? 우리가 수입 신고를 하는 거는, 그죠? 내가 요건 수입 신고를 하면 수입 신고를 수리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가부에를 적습니다. 수리할 거냐, 안 할 거냐. 수리가 되면은 네 번째, 우리가 그죠? 우리가 관세를 납부입니다. 관세를 납부하시고, 다섯 번째, 수입 통관 필증이 발행되겠죠. 통관 필증이. 세관을 통해서입니다. 수입을 필증했다는 증명서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까지가 끝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수입 신고가 수리된다는 허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없을 경우도 있죠. 앞에서 우리 뭐 다루냐면은 주로 우리 주류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주류업, 허가가 있어야만이 내가 순수하게 외국에서 수입 안 됐죠. 무역에 살아서 수입한다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주류업 허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고 수리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반송 처리되든지, 그죠? 또는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공멸 처분대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를 뭐라 하냐? 세금이 유보된 게 아니고요. 수입 신고 수리 전의 상태를 우리 제품을 보세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모아놓는 창고를 보세 창고라고 그래요. 그런 제품들을 모아놓은 구역을 보세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거 따라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런 단계로 수입 신고를 통과를 하는데요. 요거는 수입 통과는 그냥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창고에 보관하면은 언제까지 하냐면은 무조건 얼마입니까? 수입 신고를 창고에 들어가고 늦어도 30일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 빨리 하고 빨리 나가야 되죠. 그래야 다른 사람이 들어오겠죠. 수입 신고를 했어요. 수입 신고 수리가 안 되면 어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돌리 보내든지 공매 처분하든지죠. 안 되는 거는 지금 돌리 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되는 거는 근데 내가 못하니까 허가가 없으니까 허가를 가진 사람이 와서 우리가 공매를 해서 공매 처분한다면 낙찰을 받겠죠.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됐습니다. 되면 언제까지요? 관세 납부는 언제돼요? 수입 신고가 되면 관세 납부는 늦어도 15일 이내에 반드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15일이 지나면 나중에 우리가 가산세를 묻습니다. 흔히 과태를 문다 그러죠. 가산세를 물게 돼요. 그러면 이 15일 돈을 내고 나면 이제 필증을 내주겠죠. 그죠? 요렇게 해서 됩니다. 요렇게 우리가 수입 신고 전의 상태를 보세 상태라 부른다는 거죠.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다시 교재.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하고 수입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수출을 검사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 하는 것으로. 수입은 검사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합니다. 자, 요게 우리가 좀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안 하는 걸 원칙하는데 다만 우리가 아까처럼 우분화물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또는 세관장이죠. 지정하는 그런 화물이나 그 다음에 또는 아까 허가 승인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화물들 이런 몇 가지들은 반드시 검사를 합니다. 나머지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자동 승인 품목이라거든요. 자동 승인 품목 이런 품목들은 검사를 안 해요. 왜? 검사하면 검사 비용이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검사하면 뭐가 됩니까? 통관 절차라 그러죠. 우리 배웠습니다. 앞에서 인코텀즈 할 때. 그러면 통관은 관세사를 통해서 당연히 하는 건데 우리가 관세가 있으면 수출 관세도 내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관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통관 절차 비용이 들어가죠. 뭡니까? 창고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검사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품목이나 수출 가격에 업을 시키면 어찌 될까요? 아무래도 그 비용이 증가됨으로써 바에게 값이 올라가니까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수출을 조금 돕고 장려하기 검사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런 어떤 우범성이나 세관이 이렇게 특별히 지정하는 그런 품목이나 허가성인 품목이라든지 그런 특수한이죠. 검사 빼고. 그래서 자동성인 품목들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전자세를 주로 많이 통과를 합니다. 자, 그런데 수입은요. 검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모든 화물들을 검사를 다 수입을 할 수는 없는 게요. 검사를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그 서류가 우리가 수입 신고든 수출 신고든 자진 신고거든요. 자진 신고. 자진 신고를 합니다. 자진 신고.
알아서 네가 신고해. 그럼 나는 보도마크가 A라는 업체는 100원에 신고하고요. B라는 업체는 80원 신고하고요. C라는 업체는 120원 신고했어요. 알아서 신고하는 이 자진 신고야. 이러다 보니까 이게 80원이 이거 왜 싸지? 이거는 왜 이렇게 비싸지? 이 사람은 80원 신고하니까 관세를 내가 포탈을 하는가? 120원 이거는 자금을 해외 유출하는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죠. 정안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찌 돼요? 이걸 서류로 검사 맞는 거를 서류 가져와라, 보자, 물품도 보자, 그다음에 계약서 가져온다, 다 검사하고 내가 오케이 해서 나중에 우리가 수입할 때 나오는 게 우리가 시간이 6단계, 6방법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거든요. 6단계 방법 수입할 때는. 이걸 다 하고 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창고에서 수입 통관에 대해서 적지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적시 반출 제도라는 원자들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내가 제때 들어와줘야 판매도 하고 어떻게 뭔가 설치도 하고 할 텐데 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시 현상이 생겨서 곤란하죠. 그래서 수입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그날 들어온 놈을 유니패스라는 그죠? 우리 인터넷상에서 2%만 랜덤 샘플링합니다. 그날 들어온 제품 2%만 랜덤 샘플링 요거만 검사합니다. 나머지 98%는 안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FCA부터 우리 고통제가 수출 통관을 하시는데 수입 통관은 그죠? 안 한다 했죠. 그런데 그때 뭐랬죠? 만약에 뒤에서 우리가 DDP에서 수입 통관은 뭡니까? 네가 수입 통관은 하고 수입 관세는 지불하는데 뭐라 했죠? 통관 절차는 밟을 수도 있고 안 밟을 수 있다. OR 했죠. 그게 이거예요. 2%에 해당되면은 통관 절차 밟아야 되고요.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나머지는 통관 절차 안 밟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OR이 붙었다. 요거는 AND다, 콤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요럴 때 우리 검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수출 검사를 이렇게 한다. 그죠? 요게 이제 해당되는 게 어느 거냐라고. 자, 그까지 하고 잠깐